지금 저쪽 특히 문재인 이재명이요 신이 났어요. 룰루랄라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든 국민 속여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부산에 내려갔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부패했던 성남이 최고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전국 최고. 야,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실제 이재명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며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소환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부산 금정구에 계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최고 도시가 아니라 범죄 도시가 됐잖아. 범죄 도시가. 심지어 그 시리즈가 몇 개입니까? 시리즈가 이재명 지금 7개 사건으로 11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7건 중에 5건이 모두 다 언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5개에 관련된 부패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요. 근데 뭔 최고도시야? 범죄도시지. 야,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산 금정구에 계신 분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도시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가지고 징역 2년 구형받습니까? 이거 왜 받은 겁니까? 거짓말해서 받은 거잖아요. 뭐와 관련돼서?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던 내용과 관련돼서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다. 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있던 일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최고도시를 만들었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해서 지금 재판받고 징역 2년 구형받았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고도시라고 자부하면요, 성남 공무원들을 왜 허위 진술을 유도합니까? 하지를 말아야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압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어떤 일들이 벌어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 그만 속여먹어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재명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에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위 특혜채무와 관련돼가지고 피의자로 적시가 됐어요. 심지어 문다의 압수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을 삼자 뇌물죄가 아니라 집정 뇌물죄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라고 말씀드렸죠? 구도가 명확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사위가 이상직 회사에 취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다희 부부한테 뭘 줬습니까? 생활비를 지원해줬다고요. 그런데 이 사위가 이상직 회사 취직한 이후에 그 생활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끊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문재인 주머니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돈은 사실상 문다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집정 뇌물죄가 적용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딸에게 준 생활비 아닌 임대료래요. 심지어 태국행을 안 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태국행을 안 도왔다는 건 알고는 있었던 겁니까? 문다희가 태국 간다라는 건?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말은 뭐라는 겁니까? 딸에게 준 생활비는 임대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끊고 싶어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 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뭘 보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문다희한테 준 돈이 생활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은 이걸 생활비가 아닌 뭐로? 임대료로 바꿔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검찰이
내가 딸 다희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전사위 소유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라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말에 따르면 내가 준 건 임대료다. 어떤 임대료? 과거 구기동 빌라를 머물 당시 문다의 내외한테 줬던 임대료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재인 씨, 우리 국민들이 안 속는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왜냐, 문재인은요 재산 내역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문재인의 2013년 재산 내역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재인의 임차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구기동 빌라의 기획자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이 없어. 네? 자, 2014년도 보여드릴게요. 문재인의 임차와 관련돼서 구기동 빌라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에 서자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의 2015년 재산 내역 보여드립니다. 여기 안에 구기동 빌라와 관련된 임차 있습니까? 없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16년 문재인의 재산 내역입니다. 여기 안에도 임차와 관련돼서 구기동 빌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계약도 안 한 사람이 임대료를 왜 내? 네? 지금 문재인 주장에 따르면 내가 문다의 부부 구기동 빌라 살았다. 그래가지고 임대료 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계약도 안 한 사람이 거기 왜 살고 계약도 안 한 사람이 임대료를 왜 내냐고.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앞뒤가 맞는 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문재인은요 하나를 생각하고 지금 하나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떻게든 지금 문재인은 뭘 끊고 싶어 하는 겁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생활비를 지금 임대료라고 둔갑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이 지금 수년간 문다희한테 임대료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계약과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디? 문재인 재산 내역서에.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다희는요 그 임대료 세금 냈습니까? 아니, 재산 내역이 없어. 뭐 하는 겁니까? 계약을 안 맺었어. 그럼 계약을 안 맺었으면요 실제 이 임대료가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더 나아가 그 임대료와 관련돼 가지고 문다희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잡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계약을 안 했으니까.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문재인의 재산 내역을 보면요 문다희는 항상 없어요. 본인 모 장남, 본인 모 장남, 본인 모 장남, 본인 모 장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다희에 관련 재산 내역이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딸한테 준 거는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료면 문다희가 임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건데 세금 냈냐고. 세금 냈습니까? 물음표입니다. 밝히세요.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해명하다 오히려 문다희가 더 지금 뒷걸음질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말에 따르면 문다희가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사위가 소유하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문다희는 어디가 살았습니까? 문다희는? 아니, 임대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지금 문다희 부부의 구기동 빌라에 살았다라면요 문다희는 어디 살았냐고. 어디 살았습니까? 아, 우린 알죠. 어디? 제주도 별장. 왜? 말했잖아요. 문다희 씨는 문재인이 당선될 때쯤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소식은 몰라요. 자, 사실상 문재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백하는 거죠, 완전히.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약도 안 맺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문다희가 어디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거 보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출처 없는 돈이라 말하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돈이라 말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불법 자금.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문다희를
오히려 잡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문재인의 말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딸한테 준 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특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2012년부터 2016년.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좋아요. 1000번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김정숙이 문다혜한테 건넸던 5천만 원. 이거 언제입니까? 2020년. 이건 다른 날짜잖아. 자, 김정숙이 친구한테 5천만 원 주면서 딸한테 붙여달라고 했던 돈. 이거 언제입니까? 문재인 퇴임 이후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것도 해명해 주세요. 하나만 해명하지 말고 다 해명을 해달라고. 왜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이렇다고요. 구조가. 원래 문재인이 생활비를 지급했었는데 이상직 회사에 취직하고 생활비가 지급 안 됐고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상직 회사 나오고 나선 이후 또다시 생활비가 지급됐다는 의심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 김정숙이 돈을 줬잖아요. 2020년 청와대 있을 때도. 심지어 청와대 나오고 나서도 무려 현금 1억을. 야, 제발 우리 국민들을 적당히 속여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문재인 말 중에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문다혜 태국행을 안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첫 번째, 태국 가는 건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딸내미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태국으로 떠나는데 그걸 안 잡았어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들이 난리버거지를 부리죠. 어떻게 대통령 딸내미가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외로 이주를 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떠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의 말에 따르면요, 아는 것 같아. 모른다고 말은 안 해. 자,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지금 문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안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도왔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이 안 도왔는데 어떻게 청와대 직원 2명이나 동원이 되어서 양평동 집과 관련 등기 쳐지고 숙박비 관리도 됩니까? 양평동 집 언제 샀다고요? 문다혜가 태국 살고 있을 때. 문다혜가 태국에 떠나고 태국 살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등기도 쳐주고 숙박비 관리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재인도 모르게? 야, 국정농단이네. 국정농단. 네? 아니,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도 모르게 대통령 딸내미인 문다혜가 청와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국정농단이네, 그러면. 이거만큼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우리 국민의 월급,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들이 문다혜 부동산과 관련돼서 등기도 쳐주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아니 지금 숙박비까지 관리를 해줬다라는데 그걸 문재인이 모른다? 국정농단이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네? 자, 심지어 그 당시에 문다혜 어디 살았습니까? 청와대가 살았잖아요. 청와대 가서. 근데 어떻게 몰라? 어떻게 안 도왔어? 제발 얼토당토하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압니까? 청와대 직원이 그 양평동 집을 등기 처리함에 있어서 그걸 어디에 처리했다고요? 청와대 옆에 있는 주민센터에 처리를 했다고요. 걸어서 몇 분? 7분. 근데 이걸 어떻게 문재인이 모르냐고. 어떻게 안 도우냐고요. 야,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 메이저 언론이 안 깐다고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까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문재인이 부동산에 자신이 있었다. 어떤 부동산?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문다혜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쯤은 자신 있죠,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네? 이쯤 되면 자신감이 철철 넘치지. 이쯤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이와 관련돼서 열심히 물타기하고 열심히 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문재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쩌든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쪽에선 한편으론 기승전 김건희 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올려야죠. 더 나아가서 왜곡한 걸 바로 잡아야죠. 오늘 그거 보여드린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열심히 자신들 관련 수사를 물타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무엇을 왜곡하고 무엇을 숨기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승전 김건희여서 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덮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우리만 절대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절대 알면. 다른 분들한테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걸 물타기하고 있는지, 어떤 걸 왜곡하고 어떤 걸 가리려는지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요즘 일련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이랑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모든 방송국들이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